윤석열이 결국은 이성을 잃은 건지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국민들뿐 아니라 국힘까지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찬 기도회에 가서 이상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힘 공식 입장과 놓고 보니 가관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의 완수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합니다. 먼저 해외 순방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과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5박 8일간 에이펙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더라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각국 경제를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더욱이 미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 정식의 리스크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 하나하나가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엄중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임기 반환점을 지난 것을 회상하며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다며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했고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 국가 재정은 부채가 심각했고 기업도 활력을 잃고 있어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으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 21일자 이대로면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적표 받는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에 이어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내놓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습니다. 자화자찬을 그만하라고 국제기구까지 나서서 말리는 꼴인데 언제까지 이럴까요? 그런다고 좋지 않은 경제가 다시 좋아질 수야 있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바로 탄핵 사유 아니냐는 겁니다. 그제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와 하는 첫 공개 일정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됐다.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 겁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부채가 심각했고 기업도 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고 물가 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섰고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체코 원전 수출은 2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께서 땀 흘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결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서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에 나타난 수치들은 윤 대통령의 평가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2%에서 2%로 낮춰 잡았습니다. KDI와 금융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들 또한 내년 성장률을 2%로 내렸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 2위로 경제, 민생, 물가가 꼽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자화자찬한 날 대통령실에선 추가로 예산을 마련해서 푸는 추경 가능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의식해서 추경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여당과 기재부는 모두 검토하지 않는다고 엇박자를 냈습니다. 경제정책의 길을 누군가 제대로 쥐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초 추경을 검토 중이란 일부 보도가 나오자 내년 초로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JTBC에 양극화 해소 등 정책적인 부분에서 추경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놓고 있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과 기재부는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지금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논하는 것은 혼란이 올 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